당신의 몸속에서 지금도 암세포는 조용히 자라면서 혈액 속에 자신의 흔적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열한 소량의 혈액 샘플 하나, 그 안에 담긴 수많은 DNA 조각을 AI가 읽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암 신호가 감지됩니다 라고 말하는 기술이 지금 실제 임상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NHS 대규모 임상이 진행됐고 2026년 초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SF처럼 들리던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암을 잡는 단계는 아니며 검증과 확산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다수의 암 신호를 동시에 탐지하려는 이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암을 발견해온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드는 신호가 왔을 때야 CT를 찍고 내시경을 하고 조직을 떼어냈죠. 문제는 그 시점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몸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비유하자면 이건 집안에 불이 다 번진 다음에야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는 맞는데 이미 집은 절반이 탔죠.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무너뜨렸는지 그 무게를 생각해보면 이 기술이 왜 의료 현장의 판을 바꿀 가능성으로 주목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늦게 발견된 암은 치료도 길고 성공률도 낮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암세포는 자라면서 자기 DNA 조각을 혈액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걸 순환종양 DNA, 줄여서 ctDNA라고 하는데 정상세포도 DNA를 흘리지만 암세포가 흘리는 조각은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때 외형은 비슷해도 내부 구조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것처럼 암세포의 DNA에는 이 공장이 고장났다는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이 이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그 흔적을 혈액에서 찾아내는 기술을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조직 검사가 몸을 직접 뚫어야 했던 것과 달리 피만 뽑으면 됩니다. 칼 한 번 안 대고 몸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피 한 방울 안에 들어있는 DNA 조각의 수는 수천만 개입니다. 그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AI는 암세포가인 조각만을 골라내도록 수백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피 한 방울 속에서 암이 흘린 조각을 찾아내는 건 서울 전체 인구가 뒤섞인 군중 속에서 특정 한 사람의 발자국만 골라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AI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DNA 패턴을 학습한 AI는 군중 속에 섞인 낯선 발걸음의 리듬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단순히 암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겼는지까지 추적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패턴은 폐에서 온 신호입니다. 이건 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고 암의 발생 부위까지 추정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자국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읽어내는 탐정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에는 메티라 패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DNA는 읽히는 부분과 잠겨있는 부분이 나뉘는데 어느 부분이 열리고 어느 부분이 잠기느냐가 세포마다 다릅니다. 정상 세포는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지만 암세포는 그 규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열려 있어야 할 곳이 잠기고 잠겨 있어야 할 곳이 열리는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AI는 그 잠금 패턴을 읽어서 정상세포의 흔적인지 암세포의 흔적인지 구분하는데 책의 내용은 몰라도 문장 구조와 글씨체만 보고도 이 편지는 수상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형식만으로 이상함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AI는 수많은 DNA 조각에서 동시에 초고속으로 스캔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 주자가 미국 기업 그레일이 개발한 갤러리 검사입니다. 50종 이상의 암을 혈액 검사 하나로 선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아직 모든 암종에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췌장암, 폐암, 난소암처럼 기존 방법으로는 조기 발견이 극도로 어려운 암들도 포함됩니다. 이 암들의 공통점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영국 국가 의료 시스템 NHS는 이 기술을 대규모로 시험하기 위해 1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14만 명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 현실 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2020년 2월 공개된 결과를 보면 주요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4기 암 비율 감소와 조기 발견 증가라는 의미 있는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를 보면 일부 암종에서 조기 검출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암종별로 탐지 성능의 편차가 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암의 발생 부위를 높은 정확도로 추정한 결과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나온 수치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탐지율이 크게 다르고 아직 놓치는 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1.0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초창기를 기억해 보세요. 카메라 화질은 엉망이고 배터리는 하루도 못 가고 앱은 자꾸 튕겼죠. 그래도 우리는 기다렸고 결국 지금의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AI 암 검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의료계에서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관련 기술 도입과 연구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검사가 상용화되면 보험산업, 데이터산업, 직장 건강검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는 의료뿐 아니라 보험과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을 빨리 찾자는 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느냐,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돈이 되는 곳에는 항상 대기업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이 기술은 완전히 좋기만 한 걸까요? 냉정하게 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거짓 양성입니다. AI가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실제 정밀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에서 멀쩡한 집에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요. 경보가 울리는 순간 사람은 공포에 빠지고 추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뛰어다니고 불필요한 비용과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아무 증상도 없던 사람에게 암 신호가 감지됐다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타격입니다. 거짓 경보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을 수개월 동안 공포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도 문제고 너무 둔해도 문제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지금 임상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갤러리 검사 비용은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암을 일찍 발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증상이 생긴 다음에야 병원에 가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돈 있는 사람만 빨리 가고 나머지는 국도를 달리는 것처럼요.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의 도구가 됩니다. 이건 의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 한 방울에 담긴 유전 정보는 단순한 건강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약이 잘 듣는지까지 담겨 있는 생물학적 자서전입니다. 이 정보가 병원이 아닌 기업의 서버에 저장된다면 그 데이터는 보험사에 팔릴 수도 있고 취업이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미래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전 정보 차별 금지 법안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기술이 법보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암과 싸운 방식은 주로 치료였습니다. 암이 발견된 이후에 수술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 과정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료 시스템에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암이 1기 초반 세포 변이가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발견된다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 성공률은 극적으로 올라가고 치료 기간은 줄어들고 의료비도 낮아집니다. 췌장암은 4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3%에 불과하지만 1기에 발견되면 20%에서 3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이 기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치료보다 발견이 먼저여야 한다는 원칙 말이죠. 이 기술이 완성되는 방향을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콜레스테롤을 확인합니다. 10년 후에는 그 항목 옆에 AI 암 신호 스캔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년 받는 기본 검진에서 혈액 한 번으로 다수의 암 신호를 선별하는 거죠. 자동차 정기 점검처럼 내 몸의 이상 신호를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체크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단 이게 현실이 되려면 정확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하고 비용이 일반 혈액검사 수준까지 낮아져야 하고 데이터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돼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속도가 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속도는 의학자들만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사회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이 다 만들어도 세상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혈액으로 암 신호를 탐지하는 이 기술은 암을 발견해 운에서 데이터와 AI가 읽어내는 신호로 바꾸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예보할 때 위성 데이터와 기상 모델을 쓰듯이 우리 몸의 이상 신호도 데이터와 모델로 예보하는 겁니다. 날씨 예보가 처음엔 자주 틀리다가 점점 정확해진 것처럼 이 기술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1.0 버전이고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모두에게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암을 먼저 발견하는 것, 그 한 방울이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14만 명 규모의 임상이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면 이 기술은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탐지 정확도가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으로 DNA를 많이 흘리는 암은 잘 잡히지만 조용하게 자라는 암은 여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암이나 췌장암은 혈액 속의 신호를 비교적 많이 남기지만 일부 뇌종양이나 전립선암 초기는 혈액 속 신호가 너무 약해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은 멀리서도 들리지만 속삭이는 사람의 말은 바짝 가까이 가야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더 예민하고 정교한 귀를 갖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 기술이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검증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임상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1년에서 2년 뒤에야 발견됐을 암이었습니다. 그 1년에서 2년의 차이가 수술 가능 여부를 바꾸고 항암 횟수를 바꾸고 최종적으로 생존율을 바꿉니다. 숫자로 보면 미미해 보여도 그 숫자 뒤에는 살아서 자녀의 결혼식을 볼 수 있게 된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이야기가 이 기술이 계속 나아가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암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암 신호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떤 다음 단계를 밟게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혈액에서 암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충격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도 반드시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기술은 신호를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신호를 받아든 사람을 붙잡아주는 건 결국 의사와 상담사와 사회적 지지망입니다. 피 한 방울의 기술이 완성되려면 그 주변의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도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도입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만 대상입니다. 나머지 암들은 여전히 증상이 생긴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구조인데 피 한 방울 검사가 도입되면 이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물론 바뀌려면 보험 적용, 의료진 교육,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기술 하나가 혁명처럼 느껴지더라도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수십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대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AI가 내린 판단도 틀릴 수 있고 검사가 완벽해도 치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레일 외에도 일루미나, 가던트 헬스, 이그젝트 사이언스 등 여러 기업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어느 회사의 기술이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수조 원 규모의 시장이 움직입니다. 한국에서도 시젠, 마크로젠 같은 기업들이 유전체 기반 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액체 생검 기술에 대한 임상 지원과 연구 투자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만들어낼 시장의 크기가 반도체나 배터리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히 의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 한 방울이 만들어낼 변화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